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설날입니다. 연휴 첫날부터 고속도로가 왜 막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밥을 많이 먹지 마세요. 할머니 댁에서는 배가 항상 부르니까요. 이거 열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원하는 건 없습니다.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할머니 댁에선 KBS 1 텔레비전 고정이 룰입니다. 이런 풍경을 보면서 9시 정도면 자야 하는 것도 룰이죠.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생각해보니 일요일이군요. 잠도 안 오는데 개콘이나 봐야지. 개콘? 오늘의 기승전무 주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수 코미디 프로그램 일요일의 마무리를 상징하는 우리들의 배꼽도적 이었으나 현재 이러한 굴욕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배꼽도적 개그 콘서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의! 재미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이 영상은 저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990년대 후반 당시 한국 사회를 구린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IMF 직후 믿기지 않겠지만 K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 3사에서 자체적으로 웃고 즐기는 분위기의 프로그램을 하나둘씩 없애던 추세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메이저 가요 프로그램인 가요 톱10이 사라졌을 만큼 살벌한 상황이었죠. 코미디 프로그램으로는 KBS의 코미디 세상 만사가 방송 3사에서 유일하게 방송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모토가 색드립이 난무하는 성인 코미디였기 때문에 주력으로 밀고 있는 개그 프로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했었죠.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통해 심연섭, 박준영, 박성호, 김영철, 김대희, 김준호 등 많은 개그맨이 데뷔를 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KBS 측에선 여전히 코미디는 통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전 연령대가 시청할 수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9년에 탄생한 것이 개그 콘서트입니다. 코미디 세상 만사에서 데뷔한 개그맨들이 개그 콘서트의 초창기 멤버로 활동하게 되죠. 개그 콘서트는 개그맨이 무대에 올라서 개그를 펼치고 중간중간 음악이 이어지는 식의 공개 코미디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음악이 나올 땐 카메라도 미친듯이 돌려줘야 제맛이죠. 공개 코미디란 방청객을 불러 무대에서 상황을 꾸민 뒤 개그를 시전하는 프로그램을 뜻하죠. 지금에서야 공개 코미디가 코미디의 정석으로 느껴지지만 최초 등장 시엔 매우 신선한 타입의 시도였다고 하는군요. 이때 인기를 끌었던 코너가 사바나의 아침인데 네, 솔직히 저도 잘 몰라. 개그 콘서트가 처음으로 방영할 때는 토요일에 방영이 되었고 부모님들의 주말 드라마 타임인 9시에 시작하기도 했고 5시 20분에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1년 5월이 되어서야 일요일 저녁 9시로 방송 시간을 옮기고 안정적인 시청률을 확보하게 됩니다. 띠용. 뭔 벌써 위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그 콘서트는 생각보다 우리가 몰랐던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던 프로그램입니다. 개그 콘서트는 2001년 후반부터 시청률이 20%를 넘기는 등 승승장구 중이었습니다. 인기 코너로는 수다맨, 부활한 봉숭아학당, 순수 개그맨으로서 유일하게 연예 대상을 수상하게 한 갈갈이 패밀리까지 음악을 주세요. 와. 이렇게 잘 나가던 개그 콘서트는 2003년 초에 갑자기 주요 개그맨들이 대거 SBS의 우차사로 이적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 우차사. 추억의 이름이죠. 기억나는 건 2005년에 화상고밖에 없는 그 이름. 레전드 개그맨들이 하차하여 엄청난 위기에 빠진 개그 콘서트는 이재훈, 정영돈, 김인석, 김시덕, 오지연 등 준비된 후배들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개그 콘서트 자체 최고 시청률인 35.3%를 기록했으며 꾸준히 시청률은 3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개그 콘서트는 2005년부터 2006년경에 앞서 언급한 우차사의 화상고 적어도 나의 도마뱀법 정도는 돼야지. 샵! 흐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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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버리겠다 이 자식아! 흐이짜 자식아! 왜 없어? 나물라 패밀리의 하드캐리로 잠시 개그 프로계에 콩이 된 적도 있지만 유세윤, 강유미, 황현희, 장동민, 유상무, 신봉선, 유민상 등이 지금 봐도 전혀 진부하지 않은 개그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중 베스트는 역시 유세윤의 복학생이죠. 너 밑으로 다 조용히 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북학생입니다. 제가 정말 팬인 유민상 씨의 마른 인간 연구소 또한 재밌게 봤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건 폭소클럽에서 하던 2007년 이후 우차사가 정신 나간 시간대 변경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내리막을 걷게 되고 개코는 더더욱 인기와 화제성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비 내리는 시험지를 습득한 저의 힘들었던 생활에서 개코는 빛과 같았죠. 급기야 이런 엄청난 코너까지 나오게 되고 라면 먹으면서 보다가 라면을 입으로 만드는 사태가 벌어졌죠. 사실 강유미 씨랑 안현미 씨는 처음부터 최고였어요. 반전으로 이 코너 기획은 정경미 씨가 했다고 하네요. 개콘의 화제성과 인기는 2012년까지 꾸준히 지속되었습니다. 우차사에서 자체적으로 풍자 코드를 금기시하고 있다는 것에 비해 개콘은 적절한 풍자 코드와 관객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코너 방식과 우승 코드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개그맨들의 시너지가 개콘 르네상스 시절을 더욱 빛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좋았어. 2014년 가족과 개콘을 보던 저에게 어느 날 특이점이 생겼습니다. 개그를 시도할 때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조용히 저의 방으로 들어가고 싶게 되고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개콘이 재미없어진 것은 기본, 보기 민망했기 때문이죠. 2013년을 기점으로 베테랑 개그맨들과 PD가 개콘을 떠나면서 위기론이 대두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PD는 코미디 빅리그의 제작을 담당하게 되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할 때부터 조짐이 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개콘의 하락기가 찾아오게 된 문제점에 대해 폭풍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재미없어서이지만 그 재미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행어로 인한 패턴의 반복입니다. 유행어는 개그의 감초가 돼야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가 됐어요. 새로운 코너를 3주만 보면 어떤 흐름으로 가겠다고 예측이 되며 셋, 둘, 하나 유행어 발사 하지마 이렇게 패턴이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 유행어를 남발하면 무슨 느낌일까요? 예전 무한도전의 히트다 히트같이 되는 거예요. 이는 당연히 웃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무리한 개그가 나오기도 합니다. 웃음을 강요하는 거죠. 심지어 대놓고 따라하라며 고전 유행어를 선보이는 코너까지 있었죠. 그럼 아까 말했듯이 체온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같이 보고 있는 사람의 입가에 미소가 있나 없나 살피게 됩니다. 개콘에서 웃음을 강요하는 건 사실 예전부터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웃어 히비히비히비하 웃을 때도 되는데 안 웃으면 바보. 2003년경에 방영한 이 코너의 이름을 아는 분은 댓글로 제보 바랍니다. 당시는 이게 크게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어요. 캐리할 코너는 많았거든요. 두 번째로 게스트에 의존하는 코너의 존재입니다. 생활의 발견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연인이 이별을 이야기하는 도중 생활 밀착형 대사를 치는 것이 개그 포인트죠. 첫 회에선 참신한 아이디어로 화제가 되었지만 나중엔 우리 헤어져. 그런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해? 지금 장소가 중요해? 나 남자친구 생겼어. 이러면서 게스트 한 명 나와서 복근 자랑하면서 똥꼬쇼하고 삼각관계 상황극이 벌어지는 식의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총 105회가 방영이 되었는데 이 중 75편이 게스트가 출연했죠. 이러한 게스트의 출연 목적은 홍보가 목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홍보라... 전 분명 웃으려고 개콘을 보고 있는데 말이죠. 게스트의 잦은 출연이 문제가 되는 건 개그가 웃기지 않으니까 게스트에게 묻어가려는 수가 보이는 것인데 게스트가 나오면 화제는 되겠지만 재미없던 게 재밌어지진 않거든요. 이 문제점은 서서히 개선되나 싶었지만 2018년 제작진 교체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지나친 풍자입니다.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풍자는 코미디 기능의 일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 풍자 계열에선 SNL이 그 예죠. 풍자 개그를 잘 다루려면 모르고 봐도 재밌는데 알고 보면 더 재밌게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스펀지밥에는 숨어있는 블랙 유머 요소가 많은데요. 우리는 어릴 적 두 남자와 아기 바구니 편을 보면서 저건 가사노동과 육아를 아내에게 모두 떠넘기는 무책임한 남편의 모습을 풍자했군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어릴 때는 단순하게 뚱이는 게으르니까 저렇지 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뼈가 있는 내용이었다 라는 식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콘의 풍자는 뼈만 있어요. 자신들의 발언을 꽤나 직선적으로 주장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깊이가 깊은 것도 아니라 겉핥기식으로 국회의원님들 잘 좀 하세요 수준이죠. 그리고 쏟아지는 박수갈채 그저 관객 호응을 얻으려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보는 사람마저 불편해지는 외모 비하 개그, 페북에서 짤로 봤을 법한 진부한 공감 개그, 모든 장수 프로그램이 가지는 한계 수명, 이젠 너무나도 커버린 동시간 경쟁 프로그램, 같은 장르 경쟁 프로그램으로의 인재 유출, 제작진과 출연자의 역량 부족, 미디어 시장의 변화, 지상파 전체의 시청률 하락 등 여러가지 문제가 뭉쳐져 현재 개콘은 이러한 연관 검색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응답자 중 2.6%만이 개콘을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저 2.6% 중에서도 40, 50대 남성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군 간부님들 중에 개콘의 유행어로 병사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아서 숙지하시길. 개콘은 2016년부터 한 자릿수의 시청률을 보이더니 앞서 언급했듯이 2019년엔 5%까지 시청률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 참신하고 재미있는 코너는 존재하고 선배 개그맨들의 복귀로 상황 반등을 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널리 퍼진 인식 자체가 노잼이라고 뇌리에 박혀있다 보니 반등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길 요즘 유튜브나 SNS 그리고 케이블 방송 등에서 지상파의 한계보다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함으로써 개콘이 비교적 약한 개그를 구사하여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 같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개콘은 지금 봐도 재밌다 입니다. 총총